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의료 문제를 논의할 여야의 정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평일 저녁과 주말, 공휴일까지 문을 닫겠다는 응급실은 더 늘었습니다. 먼저 이혜원 기자입니다. 충북 충주의 유일한 대학병원인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입니다. 24시간 365일 의사가 상주한다는 기존 문구 옆에는 새로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은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여기 당뇨 있어서 약하러 와요. 환자들 어떻게 하냐.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중 5명이 사직하며 추석 연휴에도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빨리 어떻게 조치가 돼갖고 그냥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명절 연휴에도 이게 길어지고. 전국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 중 27개 중증 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은 한때 88곳까지 줄었습니다. 성인 응급 내시경이나 유아 장폐색, 중증 화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응급실은 평소의 절반 가까이로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환자가 많게는 2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응급 환자를 진료하면 수가를 2~3배 더 주겠다고 했고 40억 원에 가까운 재원을 마련해서 전문의와 간호사들을 채용해 응급실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류정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는 최근 추석 연휴 동안 중증 환자를 진료하면 수가를 최고 3배까지 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문의와 간호사 400명을 새로 뽑아 전국 80개 응급의료기관에 배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을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전문의하고 간호사 분들 합쳐서 한 400명 정도를 지금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37억 원 정도의 지금 재정 지원 조치를 지금 이미 완료했습니다. 현장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다 손발이 잘 맞아서 돌아가도 어려운 게 응급실이고 응급환자 진료입니다. 갑자기 일주일에 앞두고 돈 준다고 어디서 그렇게 의사가 오고. 정부는 응급실에 파견됐다 돌아간 군의관들에 대해서도 설득을 하겠다는 것 말고 다른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파견을 거부한 군의관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방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이를 번복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을 2026년까지 백지화하고 2027년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정부와의 대화는 더 꼬이고 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함께 서서 손을 흔듭니다. 이 대표가 오늘 평산마을을 찾아가 문 전 대통령과 만나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7개월 만입니다. 특히 최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대표는 강한 어조로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또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문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론 나와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당당하고 강하게 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준비 안 된 대통령의 집권에 혼란스럽다며 민주당이 재집권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당의 화합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내부가 또 지지자들이 서로 분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셨고 그것과 관련된 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그런 평가가 있었던 겁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엔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권 여사는 일련의 상황이 걱정된다며 당에서 중심을 갖고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야 할 일은 문재인 지키기가 아니라
민생 챙기기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 신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수사가 부당하다며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신모 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 씨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맡았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 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자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신청했고 신 씨는 내일 법정에 나올 예정입니다. 핵심 참고인이 소환을 거부할 때 법정에 불러 신문하는 제도인데 수사 단계에서 이 제도를 쓰는 건 흔치 않습니다. 검찰 진술과 달리 공개된 법정에서 신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의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수 있어 피의자 방어권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도 참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모욕 주기에 불과한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며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와 모욕 주기를 일삼는 것을 보면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걸로 보였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검찰이 증인신문을 통해 문 전 대통령 주변의 혐의 사실을 일방적으로 흘릴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벌써 17번째입니다. 오물풍선에 따른 재산 피해액도 1억 원이 넘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흰색 차량 앞유리가 박살났습니다. 차량 앞부분은 큰 충격을 받은 듯 우그러졌습니다.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이 주택가 주차장에 떨어지면서 차량이 파손된 겁니다. 아스팔트 바닥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타고 남은 잔해에 도로는 엉망이 됐습니다. 땅에 떨어진 오물풍선에 불이 붙으면서 큰 화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이게 풍선이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막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지난 5월 이후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또 오물풍선을 띄웠는데 벌써 17번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오물풍선 도발이 이어져 온 겁니다. 주택가에 떨어진 풍선 때문에 재산 피해도 쌓이고 있습니다. 오물풍선 때문에 발생한 재산 피해액은 서울에서만 8천만 원에 달합니다. 경기도에서도 2천만 원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차량 파손이나 주택가에서 불로 번진 경우입니다. 하지만 아직 오물풍선 때문에 발생한 피해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 억울한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제주 해수욕장에서 20대 남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마침 휴가를 왔던 소방대원 3명이 보고 구조에 나서서 살렸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세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온 힘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다른 남성은 구급대원의 처치를 돕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5분쯤 제주시 한 해수욕장에서 20대 남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현장 근처엔 휴가를 온 소방대원 3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물에 들어가신다면 한 20초 정도 안짝으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수영을 잘 하는 대원 2분이 이제 소방대원들은 심정지 상태였던 구조자의 처치를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구조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 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6분쯤 전남 장성군 한 플라스틱 파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그거는 불이 엄청 크게 났을 거라고 봤을 정도로 연기가 엄청 났거든요. 불은 발생 1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불로 공장 3개동이 전소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7분쯤 강원 한 아파트에서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1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밧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차례상에 올릴 성수품 준비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작년에 금사과로 불렸던 사과값은 좀 안정됐지만 생선과 채소값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차례상에 올릴 조기가 한 마리씩 포장돼 있습니다. 비싼 가격 탓에 명절을 앞두고도 찾는 손님이 줄었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뭐 5마리 아니면 3마리까지 한 마리 사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 이렇게 한 마리씩을 많이들 찾으세요. 폭염으로 수온이 올라 어획량이 줄자 조기 가격은 1년 새 40% 가까이 뛰었습니다. 지난해 금사과로 불렸던 사과는 햇사과가 출하되며 가격이 떨어졌지만 배는 전년 대비 120% 올랐습니다. 배추와 시금치 가격도 지난달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과일값도 좀 비싼 것 같아. 많이 뭐 풍년이라 뭐 많이 싸졌다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 알배기 배추도 엄청 쌌었거든. 근데 지금 엄청 비싸.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물량을 풀어 성수품 가격을 잡겠다는 계획이지만 인건비 등이 올라 공급이 늘어도 가격은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햇배가 나왔죠. 해까지 나온다도 이제 시골 인건비가 비싸서 떨어질지. 요즘에는 시골 인건비도 서울이나 똑같아가지고.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20만 원을 넘겨 지난해보다 1.6% 올랐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을 사흘 앞두고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더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는 이번 토론을 박빙 판세를 뒤집을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TV 토론을 사흘 앞둔 현지 시간 7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새로운 광고를 공개했습니다. Ban abortion nationwide, even monitor women's pregnancies. We know who Donald Trump is. 이 광고는 주요 경합주에 방송될 예정인데 낙태에 반대하는 트럼프 후보 입장을 강조하면서 여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해리스 후보 측은 최근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판단하고 캠페인 광고나 지역 커뮤니티 접촉을 늘리면서 지지층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 내에서 2주 전에 비해 두 후보의 격차가 확연히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압박 강도를 더 높이는 중입니다. 경합주인 위스콘신에서 약 100분간 연설을 했는데 대부분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메시지였습니다. And my message is simple. Make your product here in America and only in America. So we're going to charge tariffs to all these foreign countries that are coming in and ripping us off and taking our jobs and destroying our manufacturing. 양당 후보 모두 우선 지지층부터 결집시킨 다음 TV 토론을 통해 지지세를 더 확장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TV 토론이 이번 대선의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슈퍼태풍 야기가 중국에 이어 베트남을 강타하면서 9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주택 수천 가구와 도로가 파손되고 공항 4곳이 폐쇄됐으며 일가족 4명이 산사태로 매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노이를 통과한 야기는 현지 시간 오늘 오후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해질 걸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점령지를 불태우기 위해서 이른바 드래건 드론을 전장에 투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영상에는 러시아군이 주둔하는 숲 위를 드래건 드론이 낮게 날다가 불꽃처럼 보이는 걸 투하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드래건 드론은 마치 입에서 불을 내뿜는 용을 닮았다고 해서 붙은 별명입니다. 2200도에 이르는 쇳물을 투하하는데 인체에 치명적이라 민간인들을 향해서는 쓸 수 없습니다. 신안 동해 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6개를 추가한 일본의 히라타 겐세이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히라타는 조부모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며 한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해 감개무량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3명의 주자가 동시에 베이스를 훔치는 3중 도루에 또 이영빈의 연타석 홈런까지 터뜨린 LG가 가을 야구 마지막 티켓을 노리는 한화를 이틀 연속 제압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2대 0으로 LG가 앞선 3회 말 투아웃 만루. 3루 주자 문보경이 기습적으로 홈을 파고듭니다. 1루 쪽을 보던 한화 투수 김기중이 다급히 공을 포수에게 던졌지만 문보경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그 사이 1, 2루 주자들도 2, 3루를 훔치면서 KBO 리그 역대 8번째 3중 도루란 진기록을 썼습니다. 이영빈은 시즌 1호 홈런을 터뜨리더니
다음 타석에서도 불방망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구가 오른쪽 기둥위로 넘어갔고 원심은 파울이었습니다. LG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끝에 홈런으로 뒤집혔습니다. 닷새 전 외야 펜스를 넘겼지만 비디오 판독을 신청하지 않아 홈런을 도둑맞은 이영빈이 이번엔 비디오 판독으로 개인 첫 연타석 홈런을 기록한 겁니다. 5위를 바라보던 한화는 연이틀 LG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한화 대신 가을 야구 희망의 불씨를 키운 건 SSG입니다. SSG가 1대0으로 앞선 2회 초 롯데가 1, 2루 위기에서 무더기 실책을 쏟아냈습니다. 김성현의 땅볼을 3루수 손호영이 다리 사이로 빠뜨리더니 롯데 투수 반즈마저 추신수의 땅볼을 놓칩니다. 8회 초 에레디아의 쐐기 3점포까지 더한 SSG가 승리를 거두며 한화와 순위를 맞바꿨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오래오래 팬들과 같은 길을 걷고 싶다. 세월이 흐를수록 함께일 때 더 빛나는 우리 모두의 그룹 G.O.D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단체 인사 한번 네. 카메라 네. 보고 해주실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G.O.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25주년이에요, 벌써. 어떠세요? 25주년을 딱 맞이한 소감이? 제가 이제 애기 아빠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기를 보면 이제 7살인데 보면 와, 우리 한 사람의 인생보다 더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더 중요한 거는 25년 동안 이렇게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 팬 G.O.D 짱. 아니, 그 며칠 전에 쭈니 형 SNS에 사진을 한 장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잠깐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거지? 띄워주실까요? 와, 왜 올렸어? 이 시절 너무 즐겁고 좋았고 그립다. 네. 언제예요, 이게? 이게 99년도 1999년도 여름 관찰할 때예요. 맞아. 되게 다 5명 pure, very pure 했었던 데라서 저 때가 되게 그리워요. 지금은 말 하나도 더럽게 안 듣고 그런데 저 때 말 되게 잘 들었었을 때. 그래서 저 때가 되게 그리워요. 근데 저 때 기억이 나요. 물이 굉장히 차가웠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저길 꼭 들어가야 되나 하다가 들어갔는데 저렇게 재미나게. 맞아요. 저 물이 정말 차가운데 다 들어간 건 태호밖에 없어요. 아 근데 가장 착한 호영이가 지금 누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누르고 있어요. 저 누르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태호 씨, 저 때? 기억나죠. 기억나고 그 꿈을 향해서만 막 달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 때는 막 아무 걱정도 없었고 그렇지. 그냥 5명 있으면 계속 행복했고 저 당시에 G.O.D가 꿨던 꿈은 어떤 거였어요? 단순했죠. 정말 작은 꿈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게 그냥 후보 1위 후보 1위 후보 뭐 이런 정도. 그리고 하루에 세 끼? 하루에 세 끼? 맞아. 하루에 3끼. 하루에 세 끼. 금액 걱정 안 하고 한 끼를 먹어보는 그런 그런 시절이었죠, 약간. 그렇지. 예. 예전에 책 쓰신 거 기억나세요? 하늘색 네, 일기라고. 하늘색 일기. 거기에 쓰셨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새우깡을 발견해서 새우죽. 네, 새우죽으로 이게 그 설명이. 그건 실화입니다. 마음이 싫어요. 사실 실합니다. 사실 돌아보면은 저희뿐만 아니라 저 때는 거의 다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너무 잘 아니까 막 같이 키운 느낌이 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우리 G.O.D 얘기하면 키워주신 거 맞아요. 네. 지금 이렇게 나이가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잖아요. 25년. 그냥 말하지 늙었어요. 바른 말 고운 말. 바른 말 사인하셨어. 바른 말 고운 말. 바른 말 고운 말. 아니 서로 시간이 많이 흐른 네네. 서로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옆에서 안무하는 거 보고 뒤에서 연습할 때를 보면은 그 나이 들어가는 모습 보면은 솔직히 난 조금 지금 마음이 아파요. 어렸을 때 진짜 막 이러다가 이제 보니까 마음이 아픈데 또 반면으로서 서로의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 보면 되게 뿌듯하고 그래서 우리 5이서 그렇게 모이면은 하나도 어색함 없이 옛날이랑 똑같아져요. 그 개상 씨랑 데니 씨 같은 경우에는 연기 활동도 하시잖아요. 특히 최근에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계속 1등이에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막 개구장이처럼 하는 모습이 그 배우로 연기하실 때는 전혀 또 없으셔가지고 거기서는 막 노인으로도 저 표정이에요. 제가 원했던 사실
이런 개상이의 모습은 개상이의 그 회사의 매니저분들도 놀래요. 왜냐면 멤버들만 있으면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랑 있을 때 나오는 맞아요. G.O.D 무드라서. 존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보다 보면 살짝 튀어나와요. 예, 연기할 때 조금씩 튀어나와요. 그럼 그걸 저는 봐요. 이렇게. 우린 보면 알지. 예, 보면 알거든요. 예. 아무튼 너무 그리고 또 우리 G.O.D 하면 박진영 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G.O.D에게 박진영은 어떤 존재일까요? 저희의 음악을 낳아주신 분이죠. 예, 그리고 무한한 리스펙트가 있고. 그리고 그때는 잔소리 많이 하고 그러니까 솔직해서 진짜로 막 때려주고 싶었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진짜 내가 무대에 섰을 때나 어느 중요한 무대나 어디 갔을 때 진영이가 줬었던 그 팁들이 쏙쏙 들어와. 혹시 한 가지 생각나는 팁이 있어요? 늘 염두에 두는? 잘 찝으셨는데요.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볼까요? 예리했어요. 역시. 어우, 솔직히 당황했어. 아니 조금 이따 드릴까요? 아니 뭐 없어요? 아유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진짜 당황했어. 이 형 원래 당황하는 형이 아닌데.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을 거야. 당황하는 형이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로 항상 제가 녹음할 때 준 서두르지 말고 조금 그 빛을 느끼면서 해. 그래서 아버님 없이 요런 게 계속 생각나요. 네. 잘 넘기셨네요. 알겠습니다. 역시 날카로우세요. 평상시에 되게 팬인데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단독 콘서트 이제 9월 27일부터 하시잖아요. 지금 이미 그 콘서트가 매진이 된 맞아요. 상태에서 전성 저희가 연습을 하고 있는 거라 네네. 그러니까 그 자체를 매일 얘기해요. 5명이 모이면. 야, 이게 어떻게 말이 되지? 아직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노래하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봐주시고 이런 얘기들을 매일 해요. 사실. 그래서 분석해서 답이 나온 게 있나요? 조금? 이게 분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팬분들이 키워주셨고 그리고 그 내가 키운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키운 자식이 늘 그 좋은 자리에서 계속 유지되면서 뭔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속 비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감히 그냥 생각을 해보건데 잘 모르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누구 하나 자기 멋에 취해 있는 사람이 없이 그냥 그때 그 초심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서 저희 팬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젊었던 시절을 아직도 곁에서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적이다. 너무 그걸 기억해놔야 되겠는데? 근데 저희도 사실은 없었던 척 하는데 저희도 저희 멋에 취했었을 때가 좀 있었어요, 있기는. 네. 저희 막 활동하고 그럴 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진짜 말씀하신 거에 약간 그 이유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나 요번에 네. 연습하는데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우리 노래를 들으면서 연습을 하는데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팬들 좀 있으면 팬들 앞에서 공연을 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요새 좀 어저께 바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네. 코첼라의 무대 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공연 위주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저 라이브 공연에는 진짜 저희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코첼라에 만약에 출연하게 된다면 저희 진짜 G.O.D의 라이브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새로운 앨범을 만드실 계획도 있을까요? 그러는 건데 진짜 하고 싶긴 해요. 너무나도 하고 싶죠. 시간은 딱 곧 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10년 뒤에 G.O.D는 어떤 모습일까요? 와, 앞으로 10년이면 난 65세.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이게 뭔가 약간 상상이 안 가고 어떻게 돼 있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모습을 똑같이 유지만 돼도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제가 뭐 너무나 좋아했던 스티비 원더나 뭐 본조비나 이런 가수들의 공연을 보러 갔었어요.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죠, 이제는. 그 무대 그 노래를 딱 하는데 뭔가 제가 갖고 있던 모든 그 기억과 추억과 그 감정선들이 다시 막 너무 명확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G.O.D도 그런 어떤 팬들한테 어떤 이런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가수로 되게 오랫동안 남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 G.O.D의 모습도 진짜 무대 위에서 팬분들과 함께 계속 이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 이제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래오래 우리 모두의 하늘색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끝인사도 단체 인사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카메라 보시고. 잘하는 거 있죠, 형? 네. 네. 하나, 둘, 셋. G.O.D 많이 사랑해주세요. 영원히. 감사합니다. Forever. 네, 가을 늦더위가 이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 대부분이 30도를 넘겠습니다. 남부지방엔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할 즈음부터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겠습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